오늘은 면접관들이 탈락시키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수백 명의 면접 컨설팅을 진행해온 현직 HR 10년차 면접 리더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면접관들이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 할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흐름 안에서 왜 면접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면접관들이 이런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탈락의 이유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에 나를 뽑을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뽑을 이유를 없애는 게임입니다. 왜냐면요. 면접관들이 한 명을 잘못 뽑으면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원 신입을 뽑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연봉의 30%를 실패 비용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간접 비용은 약 2천만 원을 추가가 되는데요. 이러면 총 실패 비용은 3,3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단 1%만 불안해도 면접을 패스하게 돼요. 이게 바로 면접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면접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체크하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본 면접관들의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역량 리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같은 상황에서 제안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두 번째, 동기와 적합 리스크입니다. 왜 하필 우리 회사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직무를 지원했을까? 그 이유는 선명한가? 라는 거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신뢰 리스크입니다. 말하는 내용과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간의 불일치는 없는가? 네 번째, 협업 리스크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지, 방어적인 태도는 없는지, 듣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 리스크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루프가 설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아무리 스펙이 좋더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관들은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제가 면접관 교육을 하면서 발견한 세 가지 심리학 패턴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손실의 피입니다. 채용 실패의 비용이 워낙 크니까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기권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보 비대칭입니다. 짧은 시간에 지원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확신을 추구합니다. 수치, 구조, 일관성 같은 확신 신호가 보이면 지원자 합격 쪽으로 기웁니다. 결국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괜찮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험하지 않네를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모습들이 탈락 신호가 될까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본 탈락의 7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불일치합니다. 이력서에 쓴 성과와 면접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바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나열형 답변입니다. 나에 대한 경험을 무작정 나열하는 형태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내용뿐이지만 문제, 행동, 결과에 대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세 번째, 수치에 대한 부재입니다.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이건 검증이 불가능하죠. 네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상사가 이런 결정을 안 해줘서, 회사가 이런 결정을 못 해줘서, 타 팀이 협조를 안 해줘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바로 협약 리스크로 얽힙니다. 다섯 번째, 질문 유도 빗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무엇을 했는지만 나열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동기가 약합니다. 회사나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좀 명확하지가 않으면 어떤 회사든 대체하게 가능하게 들리기 때문에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약점 무대책입니다. 지원자에 대한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측정 지표가 없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면접관은 바로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결국 면접, 운 아닌가요? 맞습니다. 운의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답변하는 훈련을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합격률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결국 말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조, 증빙을 통해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약하시다면 대본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마지막, 스펙이 약한데 어쩌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문제 해결 스토리와 숫자로 증빙하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제가 바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형 자기소개입니다. 템플릿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문제 영역에서 핵심 역량, 핵심 지표를 개선한 사람입니다. 최근 사례 한 줄을 통해 가는 포인트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에 구체적인 과제에 즉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비포에는 저는 마케팅에 관심 많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아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으로 설명을 다시 변경을 한다면 저는 고객 이탈 문제에서 데이터 분석과 A/B 테스트로 리텐션 지표를 20% 개선해온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푸시 알림 타이밍 최적화를 통해 7일 리텐션을 35%, 42%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땡땡 회사의 MAU 성장 과제를 즉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만 한다면 면접관의 머릿속에는 확신 신호가 켜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드린 가이드는 스타 기법의 플러스 PA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스타 기법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PA 기법, 포스트 액션을 통해서 결국 우리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건지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팀 갈등 해결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스타 기법을 통해서 마케팅 개발 일정 충돌에 런칭 2주 지연이 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런치 준수와 양팀 만족도를 최선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는데요. 이때 우려 상황을 파악하고 MVP 기능을 우선적으로 출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런칭 준수를 하고 사후 양팀 만족도가 5점 척도 중에 4점, 2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프로젝트 초기 리스크 매트리스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회사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동시에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달해드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6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 면접의 합격률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신뢰성을 일관성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력서, 포트폴리오, 말하는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문제에 대한 정의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세요. 현상, 원인, 가설까지 정리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숫자, 지표, 제목까지 사용자의 임팩트임을 성과 숫자로 나타내 주세요. 마지막 피드백, 개선, 지표 반영 사이클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동기와 적합한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협업 시그널, 갈등, 이해관계 조정까지 사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면접에 훨씬 더 합격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 컨설팅 했었던 여러분들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A 마케터의 비포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가 다 팀의 공이에요. 라는 식으로 성과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개인에 대한 성과에 대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변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획한 타겟팅 전략이 CTR을 1.2%에서 2.8%로 올렸습니다. 이는 매출액을 8%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바꾸자마자 결국에는 최종 합격하셨고요. 두 번째, B, 신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었는데요. 제가 변경해 드린 거는 우리 회사 여정 지도를 스스로 그려서 문제점과 가설, 실험을 제시를 했더니 결국에는 경력치가 똑같은 잠재력을 인정받아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점가 뭐냐고요? 불확실성을 숫자와 구조, 그리고 기여 계획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면접관은 결국에는 나를 뽑지 않을 이유가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나를 뽑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안 뽑을 이유를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숫자와 구조, 기여 기획으로 지우세요. 그러면 면접관이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세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체크리스트는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여러분들의 직무, 경력, 그리고 걱정되는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면접을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면접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